안녕하세요. 미래의 소방직 여러분들, 모두의 소방영어 최지아입니다. 오늘은요, 2019년도 최지아 소방영어 커리큘럼은 어떻게 진행이 될 것인지 그런 것들을 좀 제가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려고 왔습니다. 우선 여러분들 그대는 누구인가 하면서 이제 지켜보고 계실 것 같아요. 저는 지금까지 꽤 짧지 않은 시간, 꽤 오랫동안 많은 학생들과 함께 다양한 어떤 영어 과목을, 분야를 제가 강의를 해왔거든요. 자, 그러면서 아주 기초적인 실력의 학생부터 꽤 수준이 있는 학생들까지 다양한 레벨의 학생들을 가르쳐 왔고, 그래서 각각의 어떤 수준의 학생들이 무엇이 필요한지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소방 영어를 앞두고, 소방 영어 시험을 앞두고 이제 각각 가지고 있는 어떤 고민들이 되게 다양할 텐데, 그러한 고민들에 맞게 제가 어떤 솔루션을 잘 제공해 드릴 수 있을 것이라고 정말 그 누구보다 자부를 합니다. 자, 우선은요, 여러분들, 내가 소방 영어를 공부를 이제 시작을 할 건데, 도대체 소방 영어는 어떤 시험인 것인지 먼저 좀 알아야 되지 않겠어요? 자, 지필지기 백전백승이라 어떻게 나오는 시험인지를 좀 알아야지 우리가 어디에 중점을 좀 더 두고 공부를 할 수 있을까 알 수 있을 테니까요.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우선은 공채시험과 이제 경채시험이라고 하는 특채시험으로 이렇게 어떤 시험 종류가 있고요. 공채시험 같은 경우는 2015년도에서 2016년도로 넘어가는 시험부터 어떤 독해의 비중이 상당히 높아지는 양상을 보였었어요. 그 전까지는 독해보다는 어떤 요 생활영어 그 영역이 조금 더 문제가 많은 비중을 차지했었는데, 자, 그런데 제가 2016년도 거는 가지고 오지 않았습니다. 왜냐면은 이제 우리 2019년도를 바라보고 있는데, 그쵸, 너무 막 2015년, 2016년도 이렇게 어떤 유형이 이미 바뀐 그 이전의 것들까지 볼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2019년도 직전 해인 2018년도에 상반기, 하반기 시험의 어떤 그런 비율과 더불어서 2017년도 것까지 같이 우리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고요. 특채 같은 경우는 사실 2016년도 시험까지는 독해 문제보다는 생활영어 문제가 월등하게 더 많았었거든요. 그래서 특채는 여전히 그렇구나 하면서 공부하시던 분들이 요 어떤 연도를 이제 기점으로 해서 많이들 이제 좀 마음이 쓰린 경험을 많이 하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유형을 전혀 모르고 이렇게 나올 거라고 믿었었는데 철석같이 뒤통수를 맞은 격이 되니까요. 보시다시피 어떻습니까? 이러지 않았었어. 이게 독해 문제가 막 10문제 가까이씩 나오지 않았었단 말이죠. 10문제 가까이 이상 나왔던 거는 생활영어였었는데, 심지어 14문제 정도 나왔던 생활영어가 그 전 2016년도에는 2017년도가 되면서 보이세요? 뚝 떨어진 거, 그냥 뚝 떨어졌잖아요. 그러면서 독해 문제는 샥 올라가고요. 어떤 요런 양상을 한번 크게 보인 어떤 그 기준이 되는 해가 특채 같은 경우는 2017년도부터예요. 그러면서 계속해서 그러한 양상이 이어집니다. 자, 조금 더 이제 공채부터 좀 더 자세히 보자면요. 2017년부터 2018년도 거죠. 두 시험 모두 계속해서 독해 문제는 10문제 이상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대세는 독해 문제인 거죠. 그리고 그 다음으로 많이 나오는 문제는 뭐 문법이랑 어휘는 비등비등한 것 같아도 네 문제에서 이제 5문제까지는 어휘 문제이고, 그리고 이제 문법 문제는 생각보다 많이 나오지 않죠. 20문제 중에서, 합계 20문제죠. 20문제 중에서 한 10% 정도에 해당하는 문제가 바로 문법 문제이고요. 이제 생활영어 문제는 1개, 2개 정도만 나오고 있는 어떤 그런 게 가장 최근 어떤 트렌드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그러면 특채 시험은요, 조금은 다릅니다. 최근을 보면 일단 여전히 독해 문제가 많이 나오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2017년도에 독해 문제가 한번 팍 치솟은 이후로 더 올라갔다가 조금 내려간 어떤 그런 양상인 거죠. 요번에 2019년도 시험에서도요, 독해 문제는 요 정도의 수준, 10문제 안팎의 수준을 되게 일기예보하는 것 같죠. 그 정도의 어떤 수준을 계속해서 지속을 하게 될 거고요. 그리고 어휘 문제는 5문제 내외를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생활영어 보세요. 확 내려갔다가 확 올라간 거 보이세요? 특채에서는 어쨌든 간에 생활영어에 대한 어떤 많은 예시들과 어떤 그 상황들에 대한 감각을 많이 익혀놓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를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2018년도 하반기 문제에서 독해 문제하고 생활 영어 문제가 거의 뭐 비등비등합니다. 자, 요러한 양상들. 자, 보시면 그래서 결론은 소방 영어 시험은 공채든 특채든 전부 무엇이 대세구나? 독해 영역이 대세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으로 이제 많이 나오는 문제 유형이 바로 어휘를 물어보는 유형이 되겠고, 그리고 이제 문법 문제는 그렇게 나오는구나. 자, 그러면은요, 요러한 어떤 특성, 요러한 트렌드를 반영을 해서 제 수업 최지아 소방 영어에서는 어떤 전략을 짰나, 어떠한 전략을 가지고 여러분들 그 성적을 쫙 올려드리기 위해서, 자, 첫 번째 전략입니다. 자다가도 경기를 일으킬 것 같은 그 지긋지긋한 문법. 좀 안 했으면 좋겠는데 이제 그만 그 지긋지긋한 문법을 좀 졸업합시다. 문법 타파. 근데 약간 조금 모순되는 것 같지 않아요? 방금 전에 봤을 때는 문법 문제가 10%밖에 안 나온다더니 문법을 타파하겠다고요? 왜요?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안 하고 싶은데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사실 우리가 문법 공부를 하는 거는 첫 번째 문법 문제 잘 풀기 위해서예요. 그 10% 문제라도 얼마나 아쉽습니까? 그렇죠? 독해 문제보다는 문법 문제를 풀어내는 게 더 쉬울 수도 있거든요. 어쨌든 문제를 풀어내기 위해서예요. 그리고 두 번째, 대세인 독해 문제를 더 잘 풀기 위해서입니다. 문법이라는 게 뭐예요? 문장의 법칙 아니겠어요? 영어라고 하는 문장 그 단어들을 배열한 어떤 순서 법칙이 바로 문법인 거거든요. 우리 어순대로 우리 입맛에 따라서 막 갖다가 어휘를 배열하면은 이거는 뭐 그냥 그쵸? 뭐 안드로메다 글도 아니고 말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말을 하거나 뭔가 영작을 할 필요는 없잖아요. 시험에서는 읽어내는 시험인 거지. 그러니까 엄청나게 깊이 있게 들어갈 필요도 없어요. 사실 소방영어에서 다뤄지는 문법 문제 같은 경우는 전체 영어 문법에 요만큼, 한 30%, 한 40%, 그 정도밖에 나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문제의 난이도 수준 자체가 엄청나게 어렵게 나오지는 않는다는 거죠. 물론 간혹 되게 이제 그렇죠. 약간 좀 지엽적으로 나오는 문제가 얼마든지 나올 수 있기는 하지만 전반적인 흐름으로 봤을 때는요, 그렇게 많이 어렵지 않은데 막 우리가 공부를 세상 모든 영어 문법을 막 다 정복할 기세로 공부할 필요까지는 없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자주 나오는 어떤 그러한 큰 틀이 있어요. 그 큰 틀에 대해서는 제가 계속해서 여러분들에게 반복적으로, 그쵸? 뭔가 더 알기 쉽게 설명을 해드리고, 그거를 계속 이제 여러분들이 머리에다가 타투를 새기듯이 반복을 하면서 이제 어떤 지속적인 연습, 훈련을 시켜드릴 거예요. 그 이외의 다른 문법 수업들은요, 여러분들이 어떤 문장을 보기 위한 배경 지식, 그 실제적인 실력을 쌓아드리고자 하는 거예요. 자, 문법만을 위한 문법이 아니라 독해를 더 잘, 효과적으로, 그리고 신속하고 정확하게 접근하고 문제를 풀어나가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기 위한 문법 수업을 여러분들이 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혹자는 저한테 이렇게 물어봐요. 선생님, 어휘만 많이 외우면 독해는 뭐 되지 않나요? 이렇게. 근데 그 말이 뭐 완전히 틀린 말은 아니에요. 백과사전 정도의 어떤 어휘를 거의 완벽에 가까운 수준으로 내가 다 암기를 하겠다 이런 각오가 아니고서는 뭔가 얼만큼 외워가지고 그 긴 지문을 다 내가 제대로 해석을 해 나갈 수 있을지, 그거 사실 그렇게 효과적인 방법은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어휘 정복을 한 다음에 내가 독해를 하겠다라고 하는 거는, 뭔가를 정복하고 완성이 된다라고 하는 거는 참 어려운 일이거든요. 전 다 준비가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완벽하게 준비를 하고 시험을 이제 보러 갈 거예요 라고 말하면, 지금 2019년도가 아니라 거의 환갑돼서, 그쵸? 우리가 시험을 보러 가겠다는 각오가 아니고서는 그건 조금 어렵고 약간 좀 무모한 그런 생각이 아닌가? 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휘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어휘도 너무 중요하고요. 이 독해를 잘하기 위해서는 문법의 어떤 기본적인 내용들도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요 두 가지가 합쳐져서, 그쵸? 그래서 독해를 더 효과적으로 할 수 있다는 거. 그러면 또 어휘는 별로 안 중요해요. 어휘 문제 많이 나오잖아요. 그리고 사실 영어 시험에서 어휘라 함은 전쟁터에 나가는 군인에게 있어서 총알과도 같은 존재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많으면 많을수록, 아는 게 많을수록 당연히 든든하고 더 도움이 된다는 거는 정말, 그쵸? 코딱지만큼도 의심할 여지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평소에 같이 공부하시는 게 중요해요. 제가 레벨별로 그 수준의 어휘를 정리해 드리고 제공해 드릴 건지 이따가 설명을 드릴 건데, 제가 드리는 어휘, 정리해 드리는 어휘 자료 플러스 독해 공부를 하면서, 그쵸? 그러면서 제가 정리해 드리는 그런 어휘들, 표현, 뭐 구동사 이러한 것들의 표현 정리들을 전반적으로 제가 유기적으로 좀 관련성이 있게 여러분들이 따로따로 다 공부하는 게 아니라 이러한 어떤 흐름 안에서 같이 공부해 주셔야 됩니다 라고 하면서 여러분들 공부하기가 좀 편안하게 정리를 해 드릴 거고요. 두 번째 전략. 현강으로 저와 함께 공부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이고 온라인으로 공부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네, 현강인 경우에는요, 수업을 듣고, 그쵸? 얼굴 보면서 스터디도 하고, 스터디하면서 보습한 내용들, 그쵸? 잘 이해를 했는지도 제가 테스트도 하고, 매일매일 단어 시험도 보고, 통과를 못하면 집에 못 가고, 나머지 공부도 하고, 이러면서 뭔가 관리를 좀 받을 수 있겠지만, 온라인으로 공부하시는 분들도 그죠, 필요하잖아요. 나 혼자서는 작심삼일이요. 나는 내가 제일 걱정이 되니 이거 이 일을 어쩌면 좋을꼬 하면서 걱정하시는 분들이 또 계실 것 같아서 제가 두 가지 시스템을 좀 소개해 드리려고 해요. 우선은 저의 어떤 맛보기 영상이라든지 뭐 오리엔테이션 영상을 보면서 어머 이 선생님 내 스타일이야 막 이래가지고 수강 신청을 해야 되겠군 이러신 분들은요, 수강 신청 하신 다음에 공지사항에 들어가 보면 저한테 카카오톡으로 1대1 개인톡을 보내는 방법이 올라가 있거든요. 공지로. 그거 확인하셔가지고 저한테 저는 무슨 수업을 듣는 누구누구입니다 라고 개인톡으로 이제 인사를 좀 해주세요. 그러면 우리 홍길동 학생은 이 수업을 들으신 거구나 라는 걸 확인했으면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그쵸? 매일 뭐 저는 오늘 1강을 공부했으면 1강 뭐 품사에 대해서 배웠고요. 각 품사가 이러한 거래요. 그리고 제가 이제 교재가 있으면 교재 숙제 부분이라든지, 그쵸? 아니면 좀 제가 따로 뭐 추가적으로 숙제를 내드릴 수도 있고요.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공부한 것들을 쭉 여러분들이 정리하시는 거예요. 노트에다 정리해도 괜찮고 뭐 타이핑을 쳐도 괜찮고, 그래서 노트는 사진을 찍고 타이핑한 거는 캡처를 해서 저한테 보내주시는 거예요. 매일같이. 그럼 이게 참 그렇다 여러분들. 내가 매일매일 보내다가 안 보내면 참 뻘쭘한 거지. 그래서 갑자기 제가 오늘은 왜 연락이 없으신가요? 이렇게 한마디 보낼 수도 있고, 그러면 뜨끔해서 공부를 이제 하고 있는 중에서 그거 보내려고 했어요. 뭐 이러면서 저한테 가지고 안 하던 공부도 하실 수 있고, 뭐 이런 걸 노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계속 누군가 지켜보고 있다 이거지. 그래서 매일매일 저한테 보내주시면 이게 되게 중요한 게, 내가 공부를 해서 머릿속에다 넣었으면 그거를 이제 내재화시켜서 제대로 잘 정리가 되어 있는지를 스스로 점검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문제를 풀어보는 것도 있지만, 그거를 한번 다시 내가 꺼내보는 거예요. 그래서 뭐 다른 사람에게 설명을 해보던지 아니면은 내가 노트에다가 써보던지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내가 얼만큼 이 배운 내용이 내 것이 되어 있는지를 스스로 체크할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그 내용이 바른지 틀린 건 없는지, 더 추가하면 좋은 내용이 뭐가 있는지, 이러한 피드백을 드릴 겁니다. 여러분들이 열심히 하시고 공들여 하시면 그만큼 저의 피드백은 더 빼곡해질 거라는 거죠. 열심히 하셔야 되겠죠. 그리고 두 번째, 24시간 상담 케어라고 하는 거는 저 사실 되게 늦게 자거든요. 학생들이 저한테 그래서 그런지 되게 늦은 시간에도 카톡이 오기는 해요. 그래도 답장은 다 합니다. 제가 잠을 자고 있거나 혹은 수업하는 시간 이외에는 계속 틈틈이 카톡을 확인하면서 우리 학생들한테 연락 온 거 없는지 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모르는 문제, 공부하다가 질문이 생기거나 혹은 공부를 하면서 누구나 이제 겪게 되는 슬럼프 시간이 있죠. 한 번씩 찾아오잖아요, 현타. 그럴 때 혼자서 끙끙끙, 나는 어디? 나는 이걸 왜 하고 있는가? 여긴 나는 어디? 뭔 말이죠? 나는 누구? 여긴 어디? 이런 어떤 그런 심적인 어려움, 어떤 지적인 어려움, 그런 것들이 있을 때 혼자 끙끙 앓지 마시고 저한테 연락하세요. 상담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물론 제가 뭐 인생 여러 가지 모든 것들을 다 해결해 드릴 수는 없겠지만 적어도 여러분들의 영어 공부에서만큼은 도움을 드릴 수 있다는 건 확실하기 때문에 관련된 어떤 어려움이 있다면 우리 학생들에 한해서는 데일리 어떤 그 피드백 시스템하고요. 그리고 이제
카톡으로 하는 게 어떻게 보면 가장 요즘 세상에는 편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24시간 상담 케어도 제가 활짝 열어놨다라고 하는 거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현강에서 뭐 보강 수업이나 특강 수업 같은 거를 진행을 하면 또 우리 온라인 학생들도 내가 또 많이 많이 마음이 쓰이기 때문에 그 수업 자료라든지 수업 영상들을 찍어가지고 같이 공유할 수 있도록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열심히만 따라와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그래서 선생님 수업은 어떻게 진행이 되는 건가요? 라고 보자면 우선 첫 번째, 영어 공부를 거의 해본 적이 없어요. 첫 번째. 그쵸? 그리고 이제 스스로 생각했을 때 영어 공부를 안 한 건 아니지만 너무 오래전에 공부했던 거예요. 그래서 나는 형용사랑 부사랑 들어보긴 했는데 걔네들이 무슨 차이가 있지? 전치사하고 접속사 무슨 차이예요? 이렇다면 제가 지금 방금 한 말이 그래 그게 뭐가 달라? 그쵸? 지금 방금 저의 말에 공감하셨다면 요 기초 과정부터 시작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음 급한 마음, 그대의 급한 마음 너무나 잘 알지만 지금 내가 그렇게 그죠? 밑바탕이 지금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심화 과정으로 들어간다 하는데 그 내용이 내 것이 안 되면, 나에게 소화가 되지 않으면 그건 결국 나의 것이 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스스로의 어떤 상태를 냉정하게 파악을 해서 어디서부터 내가 시작을 해야 되는지를 좀 파악하시는 게 좋아요. 자, 일단 우리 기초 과정에서는 기초적인 문법을 다룰 건데 아주 이제 기본적인 용어부터 정리할 거예요. 문법 용어들은 사실 생각보다 꽤 쉽지 않거든요. 계속 공부를 해왔거나 뭐 그런 거 아니고서는 뭐 관계대명사라든지 뭐 계속적인 용법, 뭐 한정적 용법, 뭐 이런 말들 도대체 저게 한국말이야 뭐야? 뭐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용어의 개념 정리가 되어 있지 않으면 좀 어려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후에 수업들을 들으실 때 좀 편안하게 들으실 수 있도록 용어 정리 들어가고 품사가 무엇인지부터, 품사 정리부터 주어 동사 찾는 그 수준부터 이제 문법이 시작이 되는 레벨이 바로 이 기초 문법이고, 문법 문제를 풀기 위함도 있지만 우리가 문법 수업의 이제 또 다른 목표는 해석, 즉 독해를 잘하기 위함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문법 공부를 하면은 그거에 함께 이제 같이 진행이 될 것이 바로 구문 독해예요. 우리가 이제 기초 문법 공부하는데 막 지문 그렇죠? 그런 걸 해석하기 좀 어렵잖아요. 그래서 통문장, 기본적인 문장부터 통문장, 좀 긴 문장에 이제 이르기까지 뒤로 갈수록 길어지겠죠? 문장 구조를 분석하고 어떤 이렇게 좀 읽어나가는 연습들, 그런 훈련들을 같이 병행을 해 나가는 과정이 바로 이 기초 과정이 되겠고요. 또 여기에 플러스 이 기초 과정에서 이제 다뤄지는 어휘의 레벨은 중학 0단어, 중학교 수준의 0단어 레벨의 어휘 학습 자료가 제공이 될 거라는 겁니다. 자, 기초 과정을 토대로 그 다음 과정을 넘어가는 게 바로 기본 과정인데, 자, 기본 과정 같은 경우는 우리 기초 과정에서 한번 다뤘던 아이들을 조금 더 심층적으로 다룰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래서 시험에서는 이런 식으로 문제들이 이제 응용이 돼서 나옵니다. 우리가 이제 봐줘야 되는 어떤 그 문법적인 포인트들이 이런 것들이 있고요. 해석을 할 때 이러한 내용들은 해석을 할 때 이런 식으로 해석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파악하시고 인지해 주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어떤 실제 문제 유형들을 좀 이렇게 여기에 같이 적용을 해서 설명을 드릴 거예요. 플러스 독해가 문장의 독해, 문장을 분석하는 연습이 기초 과정이었다면 이제는 어떤 구문에서 지문까지 길어지는 어떤 그런 심화 독해로 들어가게 될 겁니다. 그래서 사실 유형별 독해 문제들이 있어요. 뭐 주제를 물어보는 문제라든지 요지를 물어보는 문제, 뭐 순서를 제대로 맞춰보시오. 이런 어떤 독해 문제들의 유형이 있는데 어떤 유형별 어떤 지문들이 이제 물어보거나 원하는 포인트를 찾아가는 연습들도 여기 과정에서 함께 해 나갈 거예요. 그리고 생활 영어는 기본 과정에서부터 들어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은 뭐 많이 안 어렵고 좋아라 하는 가장 좋아하는 영역이 될 수도 있기는 한데 어느 정도 좀 기초적인 과정을 좀 쌓고 그리고 나서 생활 영어 들어가시면 훨씬 더
어렵지 않게 잘 따라오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그리고 이 기본 과정에서는요, 고교, 0단어 레벨의 이제 고 1, 2 정도 레벨의 이제 영어 단어 학습 자료가 제공이 될 거라는 거. 자, 기초과정, 기본과정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어떤 그 문법적인, 영어적인 기본기가 완성이 됐다라면 넘어가셔야 되는 거 심화 과정입니다. 사실 영어를 좀 잘해요. 난 좀 영어 자신이 있어요. 토익 점수 막 800, 900 듭니다. 이런 분들도 아무런 정보가 없는 상태에서 띡 앉혀가지고 시험 한번 풀어보세요 하고 소방 영어 시험지 주잖아요. 그러면 좋은 성적 나오기 어려워요. 그냥 토익 성적 8, 900이라고 해도 그냥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시험지 받으면 멘붕을 그쵸, 경험하게 될 거란 말인 거죠. 자, 이거예요. 뭐가 됐든지 간에 어떠한 유형의 문제가 나오고 어떤 식의 그 어휘들이 주로 다뤄지고 그쵸? 그런 것들을 좀 알고 대비를 해야지만 진짜 내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기초과정하고 기본과정을 통해서 해놨어도 내가 공부를 좀 많이 해놨어도 자 실제 어떤 문제의 유형들을 이렇게 발췌해서 10문제씩 묶어놓은 하프 테스트 그 문제풀이를 좀 해보시면서 랜덤으로 문제를 푸는 거예요. 그죠? 독해, 어휘, 문법, 생활영어 이 4가지 유형의 문제들이 막 그죠? 어떤 일정한 비율로 섞여져서 마구잡이로 나오는 그런 하프 테스트 문제를 풀면서 내가 실전 감각을 키워가는 거 되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랜덤 문제를 풀어보면서 내가 앞에서 열심히 하고 왔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부분이 부족한지 그래서 어느 부분을 좀 더 보완을 해야 될지를 스스로 체크하고 계속 그 부족한 부분들을 이제 더 공부하시고 다지고 하는 그 과정 그쵸? 그런 과정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때 이제 어휘 특강도 같이 진행이 될 거라는 거. 자, 그리고 미니 테스트라는 건 뭐예요? 이건 제가 하프 테스트하고 이제 짝을 이루어서 하프 테스트에서 나왔던 어떤 문제들을 좀 활용을 해서 문법 문제에 좀 더 특화된 문법 이론 개념을 좀 총정리를 해드리기 위해서 진행을 하는 준비를 한 과정이다. 특별 과정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하프 테스트 공부하시면서는 미니 테스트도 같이 보시면서 총정리 같이 해 나가시면 되겠다. 자, 여기까지 했어요. 이제 시험이 얼마 남지 않았을 거예요. 그땐 파이널 단계. 자, 동형 모의고사. 너무나 중요하죠. 20문제의 영어 시험, 20문제짜리 실제와 똑같은 형태의 모의고사를 풀어보면서 시간 관리, 그리고 나의 어떤 실력, 나의 강점, 나의 약점을 분석해서 접근해서 점수를 최대한을 뽑을 수 있는 전략 등등을 진짜 실제적으로 연습을 하면서 최종 점검을 하는 단계. 이런 식으로 저의 수업이 짜여질 겁니다. 그러면 기초과정, 기본과정, 그리고 심화, 파이널 이러한 단계, 이러한 흐름으로 수업이 진행이 될 거다. 그렇군. 그럼 어떠한 수강생들에게 효과적인 수업이 될 것인가? 물론 앞에서 다 설명을 했던 내용들의 반복이긴 하지만 일단 첫 번째, 여러분들의 영어 실력이 어떻든 간에 내가 좀 영어 공부를 해왔든 아니면은 내가 좀 많이 부족하든 간에 상관없이 소방직 시험이 우선 처음이다. 내 생애 첫 시험이에요. 이러신다면 모르잖아요, 유형을. 자, 처음 준비하는 학생들에게는 실력에 따라서 앞에서 보신 것처럼 기초과정, 기본과정, 심화과정 어디부터 시작할지를 결정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어쨌든 간에 어떤 시험인지, 어떤 식의 표현들이 주로 많이 다뤄지기 때문에 이러한 표현들을 공부하셔야 되고 그리고 어떠한 유형들의 문제가 나와서 어떤 전략을 가지고 내가 접근해야 되는 것인지 이런 것들을 좀 알고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요. 내가 영어 공부를 좀 했어요. 전 영어가 그렇게 자신이 없진 않아요. 이러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도 좋습니다. 공부를 해왔고 수업을 들으면 뭔지 좀 대충 대강난 다 알아. 다 알아듣고 하긴 하는데 문제는 문제의 적용이 잘 안 되고 잘 많이 못 맞추고 그쵸? 출제자의 의도 파악이 잘 안 되는 거죠. 그리고 해석이 되게 어려운 학생들. 직독직해가 너무나 어려운 학생들은 기본 과정부터 밟으시면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기본 과정 저 되게 잘한다니까요. 이러면 심화 과정 한번 보셔도 괜찮고요. 병행하셔도 괜찮습니다. 자, 전반적으로
난해하게, 그쵸. 난해하게 그 지식들이 떠다녀서 전체적인 깔끔한 정리가 필요하고, 그리고 구문을 독해하고 문장 구조를 분석하는 직독직해 연습이 좀 필요한 학생들, 그런 학생들에게도 상당히 효과적인 전체적인 정리에 도움이 되는 수업이 될 거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자, 내 인생 영어는 없을 줄 알았어요. 영어한테 발목이 잡힐 줄이야, 세상에. 요렇게, 그쵸. 좌절하고 계신 분들이 아마 계실 거예요. 뭐야, 소방 시험에도 영어가 있어? 왜? 이러면서, 그죠. 오마이갓! 이러면서 아마 그러신 분들 계실 것 같은데. 그래요. 그런 거죠. 나는 되게 예전에 제가 학생들 중에서는요, 아버지 뻘 되시는 분들도 20년 만에 처음으로 영어 공부해요. 이러면서 점심시간에 막 헐레벌떡 뛰어오시는 거예요. 그 수업 들으시려고. 그래서 아니 여기 뛰어오세요. 숙제도 거의 못 하세요. 근데 수업은 어떻게든 막 오시려고 막 뛰어오시는 거예요. 점심도 안 되시고. 회사 일 보시다가 점심시간에 잠깐 수업 듣고 이때밖에 수업을 들을 수 있는 시간이 없는 거예요. 맨날 야근하시고 이러니까. 진짜 마음이 정말 열심히 드려야 되겠다. 정말 진짜 막 자료도 하나 더 챙겨드리고 싶고 막 그랬던 학생들이 정말 많았어요. 여러분 정말 많았어요. 그런 분들도 해내는 거예요. 인생은 어떨지 모르죠. 영어에 발목 잡힐 줄 몰랐던 그런 학생들, 영포자거나 영어를 알지 못하는 영어의 못 학생들 같은 경우는요. 기초 과정부터 시작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사실 제가 앞에서 제 수업의 특징이에요 하면서 설명드렸던 뭐 24시간 상담 케어라든지 사실 여러분들 24시간이라고 하면은 막 새벽 1시에도 연락하기도 하고 막 이렇게 하시는데 괜찮아요. 뭐 자고 있으면은 다음날 일어나서 답장 드리면 되는 거니까 자다 일어나서 답장 드리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마음이 힘들고 이럴 때 저한테 언제든지 연락하셔서 저는 멀리 있지 않아요. 여러분들에게 가까이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을 혼자 내버려두지 않아요. 이 말이 정말 진심이에요. 그리고 그 데일리 어떤 피드백 시스템도 제가 왜 하겠습니까? 그 번거롭고 귀찮은 걸 제가 왜 하겠어요? 기꺼이 하는 것은 바로 이 세 번째 해당하시는 분들을 위해서예요. 아직은 공부하는 습관이 몸에 배어있지 않으신 분들, 그런 분들은 누군가가 나와 함께 계속해서 나를 지켜보고 있다라고 하는 것만으로도, 그리고 제가 한 번씩 이렇게 폭풍 잔소리를 막 이렇게 시전하는 것만으로도 여러분들이 그래도 해야지 이런 마음이 드실 거거든요. 그걸 전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온라인 강의 학생분들도 자, 너무 겁먹지 마시고요. 제가 최선을 다해서 도와드릴 거니까요. 제가 말씀드린 어떤 그런 시스템들 잘 활용하시면서 기초 과정부터 차근차근 질문 많이 하시고 드글드글 저를 괴롭히시겠다, 너를 괴롭혀주겠다, 뭐 이런 각오로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 우리 되게 많은 정보의 홍수 속에서 그죠? 헤엄치면서 살고 있는데 너무나 많은 정보들이기 때문에 사실 내가 필요한 정보가 딱 어디 있는지 찾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어떤 문제에 직면했을 때는 전문가를 찾아가는 게 가장 효과적이고 빠릅니다. 여러분들이 그 많은 영어 공부 중에서 소방 영어를 내가 이제 막 시작을 해보겠다. 혹은 다시 심기일전에서 재도전을 해보겠다. 그래서 새로운 어떤 커리큘럼을 찾고 계신 분이 계신다고 한다면 그래서 지금 이것도 보고 계실 거 아니에요? 자, 그렇다면 저 최지아가 소방 영어에 정말 확고한, 확실한 솔루션이 되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저는 우리 2019년 합격을 목표로 하는 커리큘럼하고 그리고 어떤 수업의 특징들, 그쵸? 그리고 이제 어떤 학생들이 들으시면 좋을까에 대한 수업 소개를 쭉 해드렸는데요. 이외에도 궁금하신 게 있다라고 한다면 저한테 언제든지 편하게 질문 넣어주시면 또 제가 성의껏 답변 드리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항상 응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요. 포기하지 마시고 저와 열심히 한번 달려볼 마음의 준비하고 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수업 시간에 뵙도록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